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다행히 어제도 제대로 들어갔더라고, 소리가. 네. 여러 가지 좀 계속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도 에코만 안 생기면, 뭐, 그럭저럭 뭐 괜찮을 것 같아. 네. 뭐 어떻게 되든. 자, 일단은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분석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별로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별로 없고, 근데 여기 안테나가 있네? 네,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사실 그 중요한 라인을 뚫었냐, 안 뚫었냐가 사실 핵심이고,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매 전략도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좀 다분한데, 그게 지금 뚫렸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뚫렸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다. 네. 그럼 일단 요거는 네가 먼저 한번 생각한 걸 좀 얘기해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덧붙이는 게 어떨까 싶거든? 그러면은 단기적인 관점부터 한번 좀 볼까요? 음, 네. 해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요선 자체는 최소한 일봉 아니면 주봉 자체로 봐야 되는 추세선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실 왔다 갔다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4시간 봉 기준이어 가지고 그냥 일단은 추세선은 안 보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엘리엇 파동상으로 보면은 제가 봤던 거는 결국 1파, 그러니까 하락 1파를 이렇게 잡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고점이 한번 나온 것도 있고, 이때 꼬리가 아무래도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꼬리를 없애기도 하지, 사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를 1파로 본 게 아니라 1파를 좀 더 작게 봐가지고 이렇게 봐서 1, 2, 3파가 261.8까지 갔다가 어제 상승해서 정확하게 100%까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지금 5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63,000에서 59,000까지는 간다고 봐야겠죠. 많이 떨어져 봐야 직전에 있었던 저점 정도. 네, 그렇죠. 저점 정도 가거나 아니면 저점을 살짝 깨거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사실 전에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261.8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이건 사실상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상승 관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면은 추세선을 지지받아 준다면 네, 그치? 추세선을 지지받아 주는 경우에는 뭐 1파는 여전히 이걸 유지를 하고 3파의 세부 카운팅이 이제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까지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161.8까지 도달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3파가 여전히 진행 중인 관점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네 이거를 약간 억지긴 하다 근데 1, 2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게 그나마 현실성 파동산으로 맞긴 맞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상승 관점은 아예 없다고 보고서 하락이 다 끝난 다음에 상승을 체크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3파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기는 하죠. 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한 가지가 더 있긴 하고요.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결국에는 뭐 요 밑에 저점을 깨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실 3파랑 5파의 구분이 세부 카운팅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왜냐면은 지금 3파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도 95,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1, 2, 3, 4, 5를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가능성 자체는 약간 네. 약간 어거지네? 그렇죠. 이거는 굳이 찾자면이에요. 네, 상 상승 관점에서는 지금 파동이 깔끔하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나는 네. 일단은 아까 김프로가 얘기했던 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추세선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를 나는 어쨌든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추세선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일본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은 이게 로그 차트인데 로그 차트는 뚫린 다음에 다시 되돌림으로 올라가고 나서 여기까지 가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해. 횡보로 그렇게 길게 해서 간다는 거죠. 로그는 네. 로그 차트는 그래서 로그 차트는 여기 뚫고 떨어지고 여기 뚫고 떨어지고 되돌림 그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로그 차트로 안 보고 선형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일본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애매해요. 야, 요거면 뚫린 거지. 그럼 뚫렸다가 위로 올랐으니까 뭐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요렇거든요.
주봉으로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그냥 지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요렇게 지지 되니까. 받으면서 그래서 이게 일봉은 요런 식으로 삐져나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봉 마감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요때도 보면은, 사실 굳이 요 추세선을 그릴 때, 여기가 내려왔으니까 여기 딱 맞춰서 한 거지. 사실 원래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딱 요런 식으로 맞추는 게 맞거든요. 네. 여기, 요렇게. 그럼 그럼 요렇게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거 뚫린 거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주봉 관점으로 보면 이건 지켜주는 일봉이야. 거죠. 이건 일봉. 네. 그리고 주봉 관점으로 보면 얘도 안 뚫린 거예요. 요렇게. 주봉 관점으로도 보면 이래요, 그냥. 이런 상태예요. 네. 해서, 일봉 관점에서는 봉 한두 개 아래로 내려올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주봉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로그로 봤을 때도 주봉 마감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로그로 봤을 때 일봉은 확실하게 뚫린 걸로 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로그로 주봉을 봐도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위에서 마감을 한다던가 그러면 좀 애매해. 네. 확실히 뚫렸다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뚫리면은 확실히 뚫리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요게 아니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비트코인이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확실히 중요한 선인 만큼 좀 페이크를 많이 주고 있다. 네. 그런 느낌? 페이크를 많이 주고 있다 아니면 페이크를 그냥 페이크를 주고 있는 게 맞죠. 사실 뭐 그럼 선물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다 청산시키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힘겨루기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겨루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해서 요걸로 봤을 때는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요거를 좀 지켜봐야겠다. 요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파동은 사실 추세선이 지금은 제 생각엔 더 중요하고, 네. 파동은 지금 여기에 결정이 안 났으니까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을 그냥 조금 유추해보는 거에 가깝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결정되면 사실 파동을 볼 필요도 없긴 해요. 물론 보긴 볼 거지만. 네. 근데 이제 요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게 뚫리는 걸로 결정 날까? 올라가는 걸로 결정 날까? 요거를 우리가 그냥 이제 파동으로 예측을 해보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파동에 대한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저런 시나리오도 있고 한데,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결과적으로 추세선을 지키는지 안 지켜주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저도 사실 뭐 비슷하게 보고 있긴 한데 1파를 근데 다르게 잡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고, 김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1, 2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3, 4 해가지고 얘가 78.6%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락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꽤 다분해요. 그래서 요 가능성도 없어졌다고 하기엔 조금 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1, 2, 3, 4, 5 하면 얘가 얘 아래로 잘 안 떨어지는 편인데, 물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떨어지는 1, 2, 3, 4, 5로 떨어지는 거는 얘가 얘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 뭐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김프로가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김프로는 어쨌든 떨어지면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저는 한 요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그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그 차트로 봤을 때 한 요렇게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떨어진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프로가 이제 상승 관점에서 이제 볼 게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저는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것도 말은 안 돼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1, 2, 3, 4, 5 사파가 그럼 지금 많이 떨어지고 61%까지 떨어진 거죠. 거의 50%까지.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긴 한데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거지로 보면 이렇게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가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A, B, C가 이렇게 끝나고 A, B, C가 이렇게 끝나고
1, 2, 3, 4, 5로 올라가는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 주봉 마감 기준으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 요 위에 올라와서 올라오느냐. 근데 네. 올라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올라오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올라오더라도 다음 주에서도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면 또 떨어지는 추세선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고. 아니면 확실하게 요 아래로 떨어지느냐. 네. 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김프로나 저나 똑같이 한 직전에 있었던 저점보다 조금 더 아래 요 정도까지 떨어질 거 보고 있는 거고, 그래봐야 한 56,000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제가 더 많이 떨어지다 보고 있는 건데, 그럼 한 56,000 뭐 꼬리를 달면 한 53,00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켜주고 나서 올라가 줘야 된다. 왜냐면 네. 그 다음 주에 또 주봉으로 뚫릴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뚫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그냥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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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그런 걸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뭐 59,000까지 떨어지고 53,000까지 떨어지고 그거는 알겠어. 근데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폴리오관을 같이 들어와가지고 뭐 비트랑 알트 비중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여쭤보시는 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비트 비중을 더 높여놓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쪽으로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한데 비트 비중 이미 높아요. 네. 이미 그런 걸 감안해서 이미 충분히 높다. 네. 비트랑 이더까지 해가지고. 네. 지금 비트, 이더, 솔라나 현금 합쳐가지고 90%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쭤보시는 건 그거예요. 이더리움이 그러면 비트가 지금부터 20% 빠지면 이더리움 한 30-40%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더는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더라고요. 네. 네, 비트랑 비슷하게 빠지거나 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은 비트 이더 해가지고 더 많은 비중. 그러니까 비트 더 떨어질 거를 걱정해서 비트에서 이더로 옮기고 막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잡코인을 갖고 있는 걸 비트로 옮긴다거나 뭐 그러면 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따지면 비트 이더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건 크게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고, 그냥 지금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그냥 비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떨어진 폭을 생각을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 9.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더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19%, 한 20%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이더리움 2배 떨어졌네. 그리고 솔라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16%, 15% 정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솔라나가 더 많이 떨어져 봤잖아. 그렇죠. 일반적인 인식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30% 이렇게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비트가 10% 빠졌는데 이더가 20% 빠졌으니까 2배 아니야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 이더, 솔라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 근데 다만 잡코인들은 박살날 수는 있다. 네. 근데 이제 잡코인들 그럼 걱정해서 잡코인을 비트로 옮겨 보다도 잡코인의 비중이 높지 않으면, 저처럼 뭐 10%가 안 되면 차라리 떨어지면 뭐 조금 매수하는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일단은 저랑 김프로 둘 다 하락에 좀 이렇게 가능성을 높이 두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매매 전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던 분은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는 게 낫다.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 네. 쉽지 않다라는 것. 추세선이 뚫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추세선까지 무조건 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높은 건 맞는데, 그러면은 퍼즈가 요 추세선에 닿는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하면은 못 산다는 거죠. 그치. 아니면 뭐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갔어요. 한 6만 정도에서 이제 딱 터치했어. 근데 여기서 꼬리를 길게 달아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런 데서 이제 버티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포인트를 잡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적립식으로 사실 거면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계속 사시고, 그 다음에 애초에 존버할 생각이야 라고 하시면 그냥 뭐 존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멘탈은 잡아야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나는 잡코인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는
이건 저희가 여러 번 설명. 네,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알려드린 대로 좀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역시 메이저 코인의 비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높은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바뀌겠죠. 네. 네, 나중에는 수익률이 더 높은, 수익률 기대치가 더 높은 코인들로 어쨌든 갈아타긴 할 건데, 그거는 여기서 밝힐지, 제 채널을 밝힐지는 좀 물음표. 네, 일단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만 갖고 있어도 좀 무난하긴 해요, 사실. 네, 근데 잡코인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저는 갈아타긴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갖고 있는 게 나아 보인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좀 확실하게 떨어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런 게 좀 확실해졌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는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렇죠. 네, 최소 정고점을 돌파해야지 어느 정도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떨어지는 거는, 네, 제 생각엔 저점을 한 번만 더 갱신하면, 여기는 한 6만, 한 5천, 4천, 요 정도 라인을 한 번 더만 갱신하면 좀 떨어지는 걸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또 주말간 올라가가지고 또 주봉은 또 위에서 마감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C파까지 다 끝나고서 상승파동 새로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ABC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봉은 요 위에서 마감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는 네. 거지.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애써 뭐 오르는지 내리는지 굳이 맞춰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차트도 보고 뭐 하고 하는데, 근데 굳이 지금 뭐 막 목숨 걸고 맞춰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니까. 네. 좀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뭐 이런 놈도 전문가라고 지랄하네라고 하시는 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도박에는 횡보가 없다니까요.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런 구간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 23년 4월부터 8월까지 되게 길게 횡보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저희도 이때도 저희가 매매할 때 이 구간에서는 상승 가능성, 하락 가능성 둘 다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고 추세가 결정되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33,000, 34,000 터치하면 무조건 사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여기 뚫리고 들어갔을 때도 이때도 33,000 뚫린 거면은 높은 가격 아니냐라고 하셨던 분 계셨거든요. 많았지. 네.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뚫리고 나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간 게 100%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뭐 한 120%를 가져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추세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나가지고 사냐, 수익은 똑같단 말이에요. 뭐 큰 차이는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더 아래로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현금 반, 코인 반 위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큰 조정은 거의 끝났다. 그렇죠. 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인의 비중이 더 높다. 상황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매매 전략으로 따지면 거의 엇비슷한 자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횡보하는 자리니까 이거를 뭐 너무 지금 무조건 막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거를 맞출 필요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랜드 가시면 된다니까. 거기 횡보가 없으니까. 네. 투자로 도박을 하는 건 좀 그래요. 횡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도파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바로 도파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투자로는 돈을 버시고, 코인 투자로는 돈을 버시고, 돈을 버는 방법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 방법을 마련해 놓고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아시겠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네, 뭐 더 덧붙일 말 있나? 아니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